테이블 저장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스토어 방식이라는 건 데이터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엑셀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컬럼이 오더 컬럼, 컨트리, 프로덕트, 세일즈, 그죠? 프랑스에서 콘이 그래서 뭐 1000만큼 팔렸고 이태리에서 밀이 900만큼 팔렸고 이렇게 정보가 로우 형태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로우 베이스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로우 베이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select order number가 457번을 달라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쭉 찾기 시작하죠. 쭉 찾아서 457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를 쫙 잘라다가 프로그램한테 다시 탁 던져주면 되는 거죠. 상당히 편하죠. 이런 검색 조건에는 상당히 편한데 반대로다가 select sum 해서 sales라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sum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데이터가 로우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우 단위로 다 읽어야 돼요. 쭉 찾아 들어가서 1000을 어딘가 저장해 놓고 또 쭉 찾아 들어가서 여기 또 찾아 들어가야 돼요. 로우 베이스이기 때문에 900, 1900 또 찾아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더해서 2500 또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스토어 방식에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애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애그리게이션에 대해서는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않다. 그렇죠? 최적화되어져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우 스토어 방식은 셀렉트해서 한 건 레코드 하나 줘 또는 레코드 2개 줘 이런 거는 유리한데 이런 셀렉트 썸, 셀렉트 에버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적화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반대로다가 우리가 컬럼 스토어 테이블은 데이터가 컬럼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가 쭉 보면 컬럼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물론 위에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 456, 그 다음에 457, 그 다음에 458 이렇게 컬럼 단위로 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컬럼 단위로 컬럼 단위로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데이터가 컬럼 단위로 다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오더 넘버가 457번인 걸 줘라고 하면 얘 찾아다가 어딘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쭉 찾아서 이태리 어딘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쭉 찾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은 컬럼 스토어 방식은 이런 SQL문에 대해서 매우 익스펜시브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로우 스토어 방식은 완전히 반대죠. 근데 반대로다가 select sum sales라고 하게 되면 이 sales라는 거는 여러분 뭉쳐 있잖아. 데이터가 한 곳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냥 얘만 싹 도해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2800이야. 1900, 2500, 3300. 3300.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컬럼 스토어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인 게 애그리게이션이고요. 반대죠. 로우 스토어는 애그리게이션에 취약한데 컬럼 스토어 방식은 애그리게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머릿속에 완벽히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컬럼 스토어 방식, SAP 하나는 우리가 컬럼 스토어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이 컬럼 스토어 방식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다가 딕셔너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압축도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논리적인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논리적인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컨트리만 한번 보죠. 이 컨트리만 띄어서 보면, 우리가 덴마크 두 개나 있죠. 그죠? 이태리는 몇 개 있어요? 세 개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딕셔너리로. 유니크하게. 그죠? 이태리는 이렇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태리는 하나만 갖고 있지만 진짜 로지컬한 테이블에 가면 이태리는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에 가보면 이태리라는 거는 2, 4, 8 행에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에는 유니크한 값만 갖고 있고 해당 이태리라는 곳이 정말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요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어요. 2, 4, 8 여기 들어있다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컬럼은 우리가 압축된 형태로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압축된 형태로. 그래서 첫 번째 행은 3이 들어있다. 3은 누구예요? 봤더니 프랑스. 두 번째 행은 4가 들어있다. 4는 뭐예요? 봤더니 두 번째 행은 이태리. 4. 세 번째 행은 5. 5가 들어있다. 5는 뭐예요? 스페인. 스페인.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얘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벨기에, 이태리 이렇게 들어있고 숫자로 다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압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가 당연히 압축이 엄청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럼 데이터베이스는 각 컬럼별로다가 딕셔너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갖고 있고 해당 딕셔너리를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해서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